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타다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네, 타다 맞아요. 대장정에 3주 전부터 네. 타다에서 어떤 얘기 했냐면 일단 배경에 대한 얘기를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것이 혁신이냐, 또 타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왜 쓰는 것이냐, 법적 쟁점은 무엇이냐, 2부에서 짧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봤고, 3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청취자들이 가장 좀 재밌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봤어요. 각자 승차거부 당한 경험. 사실 또 타다가 이렇게까지 또 많이 사용되고 논란이 되는 게 기존 택시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승차거부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재미있는 얘기들 나누셨고요. 오늘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국토교통부도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어디까지 왔나,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얘기를 네네.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뭐 법 같은 게 또 통과하고 하면서 또 더 많이 이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가속화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뭐 택시 제도 개편안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타다금지법 그쵸. 이 통과 직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일단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네,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1부부터 얘기했던 법의 이름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예외 조항으로 승합차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타다가 승합차를 이용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소카에서 렌터카를 렌터카를 사용자한테 빌려주는데 거기에 렌터카 기사님을. 기사가 딸려 나오는 형식으로 그쵸. 타다를 운행하고 있었다. 네, 그게 법적으로 원래 예외 이제 허용 사유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그렇게 했었던 해석될 소지가 건데, 있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건 원래 법적 취지와 다르고 이건 사실상 택시 영업이다. 라고 하고 이제 타다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렌터카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법적 취지가 뭔가요? 법적 취지가 이제 그 시행령에 있던 그 승합차는 괜찮다라는 법적 취지가 요게 또 김현님께서 일부에서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보면은 뭐 외국인, 뭐 65세 이상 뭐 노인분들 뭐 이렇게 그 몇 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보면은 요거는 이제 택시처럼 이용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렌터카의 형태를 할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그 법적 취지가 또 재밌는 게 여기 법이 딱 만들고 나면 그 법적 취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속기록이나 이런 데 또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취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발의할 때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네가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제 긴 얘기를 그렇게 아주 정확하고 짧게 설명해 역시 주셨어요. 명 맞아요. MC십니다. 아주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해석상의 상호간에 너무 싸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거.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그걸 제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다 영업을 할 수 없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이제 개정안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는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조금 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타다를 타려면 6시간 이상 타야 그쵸. 탈 수가 그렇죠. 네, 있어. 그쵸. 빡센데?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부산 왕복해야 돼요. 어.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혹은 이제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 인 경우 이제 정말로 누가 봐도 여행이다. 예. 네. 뭐 그런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좀 발의가 된 상태고요. 최근 뉴스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 통과했다는 것 같고, 네. 근데 아직은 뭐 본회의 통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도 다 살펴봤잖아요. 법적 네.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그쵸. 상임위 다음에 법사위. 그쵸, 법사위. 그 다음에 본회의. 그쵸, 본회의. 역시 완벽합니다. 아, 장난 아니네요. 서당계입니다. 서당계. 그러니까 우리가 서당계. 패스트 트랙 할 때 그 얘기 했었죠. 네. 그쵸? 그렇죠. 저희끼리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패스트트랙 그냥 선정했는데 약간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지금 약간 너무 핫해져가지고 그게. 어쨌든 통과 직전이다. 통과 직전이다. 통과 직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토교통부는 좀 이제 타다보다는 이제 택시 사업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타다가 된다는 거냐 안 된다는 거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안 되게 안 되는 되게 거죠. 되는 예. 사업을 접는 건가요? 사업이 이제 접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야 있겠지만 그쵸. 그래서 이제 막 쉽진 않을 것 그런 같은데. 인터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타다 기사님들, 또 전업으로 맞아.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한 몇천 명 타다에서 정도 주장하는 계시대요. 게 이 기사님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그쵸. 되냐. 이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택시 업계에서 주장하는 게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 얘기를 맨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즉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발효될 때까지 1년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제 그 행정적으로 금지가 되는 건 6개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 거라서 서서히 접어야 된다는 거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접든 다른 돌파구를 찾던 찾든. 네. 어. 만약에 이제 다른 돌파구를 하려면 이제 타다 쪽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 택시가 하고 있는 방식인데 면허를 조금 인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크게 되어가지고 네, 그쵸. 카카오가 네. 카카오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가 네. 크게 한번 되어서 맞아요. 카카오 현재 택시는 그냥 이제 기존 택시분들한테 플랫폼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타다처럼 택시 면허를 아예 카카오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자차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택시 사업자 면허가 있는 택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합법인 거죠. 그래서 뭐 면허들 사드리고 회사 자체를 인수하고 네. 그러면 카카오 택시가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차별화된 택시로 승부를 보려는 건가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근데 지금 저희가 3부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불만들 있잖아요. 뭐 그걸 해소하는 배차 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해결을 하겠다는 네.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이걸 그렇게 이용하겠네요, 놓지 않는 진짜. 건. 사실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카카오라는 IT 회사가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아주 쉽게 그쵸. 표현하면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고 아까 김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성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다 이렇게 약간 비용과 그런 요금의 문제가 있는데 택시 요금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보통 정하잖아요. 택시 네, 요금을 네, 정하니까 택시 업계에서는 돈을 받고 싶어도 더 받을 수가 없는데 카카오에서 이게 플랫폼이라는 껍데기를 하나 더 씌우면 그렇죠. 뭐 콜비라는 형식으로 받는다던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기본료를 더 높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결을 해나가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카카오의 뭐라고 하지? 브랜드 정체성? 모토라고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최근에 올해 정했다고 했나?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못 정하고 있다가 정체성을 네. 최근에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무 기대된다. 뭐라고 했냐면 근데 너무 잘 궁금해요. 졌어요. 너무 궁금해요. 힘들수록 더 기대되잖아요. 맞아요. 카카오는 새로운 연결을 통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럼 사실 택시 사업도 포함될 수 있죠. 충분히 될 수 새로운 있죠. 연결을 통해서 충분히 될수 있죠. 편리하고 즐거운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카카오도 하고 싶은 서비스가 많으니까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뭔가의 색깔을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통신에서만 업무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그렇죠. 카카오가 뭐 이건 약간 딸 얘기인데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범적인 그 사업 뭐라지? 그러니까 이런 정보화 시대라는 말도 사실 되게 오래된 단어인데 아니 IT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아니 그게 정보 정보? 기술이에요. I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IT 플랫폼을 가지고 존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카카오가 카카오가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메신저 그렇죠. 메신저 맞아요. 할 때는 네. 사실 수익 없이 그냥 자기 돈하고 서버 늘리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모든 국민이 이제 카카오 메신저 다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메신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결국 다 정착을 했죠 카카오. 결국에는 맞아. 그 카카오로 다 대동단결 됐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뭐 네이트온 쓰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맞아. 뭐 그런 거 되게 많은데 결국에 카카오로 라인도 한번 한때 약간 그렇죠. 했었는데 라인은 이제 안 쓰죠 이제 사람들이. 해외에서는 엄청 그렇죠. 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텔레그램 이런 것도 이제 뭐 쓰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플랫폼 꽉 잡은 걸로 이제 사업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카카오 게임만 하다가 이모티콘도 사실 돈 엄청 많이 벌고 맞아. 지금은 이제 뭐 택시하고 뭐 뱅크하고 뭐 카카오는 그렇게 편하죠. 그러니까 너무 혁신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금융권 같은 데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한데 아마 금융권에서도 편집하실 그러겠죠? 작가님 알아서 하시겠지? 금융권에서도 요즘 이제 그런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정보가 이렇게 IT 기업이 주도하는 그 금융? 정보화 기술. 네. 정보화 기술. 이제 AI 시대 아닌가요? AI 시대. 정보화 기술 넘어서. AI도 정보화 기술 그렇긴 하죠. 거예요. 딥러닝 하려면 그래, 딥러닝. 정보가 많아야 되는 그럼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정말 정보화 회사가 네. 정보기술하는 회사가 택시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 제도에 편승해서 택시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반발은 없을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만약에 택시회사를 택시 기사님들이 만족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택시 기사님들에게는 사실은 뭐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택시 회사랑의 경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택시 회사에서 기존 사업자가 아닌 내지는 뭐 어떤 특정한 조건을 성립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이렇게 택시 운송업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뭐 발의한다든지 뭐 로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뭐 분쟁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설마 그것까지 막 저는 그거는 막는 건 되게 여러 나쁘게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택시 업계, 그러니까 택시 업계, 택시 기사님들의 생존권 문제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결국에.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근무하시는 시간도 많으신 편이고, 네, 그렇죠. 네. 근무하시는 편도 주 52시간 이거 아마 혜택을 거의 못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 운송 사업자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운송사업자는 화물차는 확실히 안 되는데 맞아. 네, 화물차 안 돼요. 안 되실 것 택시 같아요. 분들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 네, 그쵸. 사실은 그쵸. 이제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수입과 직결이 되시기 그쵸, 때문에 그쵸. 운행 시간을 사실 줄이시기도 사실 쉽지 않을 거고. 그쵸. 네. 더구나 그 기본적으로 면허 자체가 어쨌든 면허 자체가 제한돼 있고 그걸 약간 구입하는 형식 그거는 그 권리금의 그 테두리를 누가 끊어줄 거냐. 약간 그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왜 합승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금 생각한 게 네. 제가 그래서 뭐 뭐 출근을 할 때 뭐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한 10,000원이 나온다. 근데 합승을 하면 8,000원을 낸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 그렇게 한다면? 한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고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카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택시가 약간 그렇게 진화한다면 택시의 어떨까? 카푸라 정도로 이렇게 카풀하로. 그것도 괜찮은. 근데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네. 네네네. 근데 기존의 합승 제도는 그게 아니었고. 그죠. 다 받는 거 다 하면 안 받는 되고 거였죠. 사실 저는 그 중국에 있을 때는 합승을 대놓고 해요. 거기서는 이제 음. 약간 웨이터가 아니야 뭐라 하지 그거를 막 그 유흥가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택시를 버스 딱 잡아주세요? 내리면 막 기사들이 와서 저한테 아. 어디 가냐 물어보고 막 끌고 가요. 음. 그럼 이미 3명 타 있어요. 택시에는 맞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약간 당연히 돈은 조금 내죠. 장거리 뛸 때는 아직 저 그런 거 해본 적 있다.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약간 얼마나 그때 장거리요? 어디였지? 그냥 시를 바꾼다든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온다든지 약간 이럴 때 그게 그러니까 요즘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대전을 간다 그러면 네. 미터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 대전 얼마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아마 미터기로 하면 미터기 찍힌 요금의 뭐 1.5배인가? 그러니까 뭐 그거를 내면 된다고 뭐 하여튼 뭔가 암묵적으로 뭔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의 할증도 사실 있고 하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당장 법을 몰라서 그렇지 규정이나 뭐 내규나 이런 것들을 다 뒤져보면요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승차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라 가지고 좀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옛날에 교통운수과에서 이제 공익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뭐 화물 운송, 택시 운송 이런 것들 뭐 과태료 내고 이런 거 단속하는 그런 뭐 택시 미터기 뭐 조작한 거 없는지 뭐 검사 요런 과였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거기서 말씀하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금액을 협상할 수 있는 게 약간 좀 이렇게 편법 내지는 원칙은 이제 미터기를 무조건 찍게 그쵸, 하는. 원칙은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 대리운전 보니까 3개 뜨더라고요. 미터기로 할지 아. 고정금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액수 정해진 거 있고 네. 좀 더 비싸게 하면 빨리 올 거다 대리 운전 기사님이 네네네.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합승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법에 있기는 해요. 네, 요거.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게 말했던 것처럼 그건 소비자 중복으로- 보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소비자 소비자 보호에. 네. 그게 약간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절 할인받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합승을 가지고 뭐 기사님이 다 그러지 않겠지만은 좀 더 이제 악용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택시는 급할 때 타잖아요. 그쵸. 근데 합승하면 아무래도 돌아가고. 그것도 있고 또 진짜 약간 낮춤이 더 무서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여러 가지. 기사도 예, 있고 예. 또 다른 사람이 거기 타고 그리고 있으면. 합승 문제는 그것도 있어요. 안전. 범죄할 때, 그러니까 내가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합승인 척하고 공범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까 봐.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요? 네. 무섭다. 왜냐하면 그 제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쵸. 뒷자리 혼자 타고 있었는데 합승인 척하면서 공범이 딱 타버리면 네네. 아, 끔찍하네 진짜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죠. 완벽하게 이해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되면
택시 요금이 결국 올라가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게 이제 카카오 되면? 택시나 어쨌든 타다도 요금이 비싼 건 맞았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를 그래도 잘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뭔가 좀 안 좋은 면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약간 그렇긴 해요. 더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항상 뭐든지 힘들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의 근데- 결론은 뭐든지 힘든 걸로. 네,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택시를 안 타시니까. 그 뭐지? 제가 잠깐 아까 3,000원 빠져서 핀테크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예전에 금융기관들이 그런 그 인터넷 뱅킹은 있은 지가 되게 오래됐지만 사실 그 기술 발전을 너무 느리게 시켜가지고 소비자의 맞습니다. 편익이 빠르게 발전이 못 됐었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뱅크나 이런 핀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IT 기업들은 그 사람들은 이 그 UI 같은 거를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가 가장 편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데 아주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금융사업에 뛰어들면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대표적인 모두 예가 다 원뱅크.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스랑 카뱅 때문에 원뱅크가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그게 빠르게 같이 발전을 해버렸거든요. 금융기관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택시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와서 이제 그들이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안 선도를 들어왔으면 하면 우리는 옴니아 10을 쓰고 있어요. 소름 끼쳐. 잘못해서 네이트 버튼 누르면 요금 많이 나오고 옴니아를 사실 처음 들어봐요. 저는. 제가 간단하기 때 옴니아가 있었어요. 옴니아가 뭐죠? 저 옴니아 2로 썼기 때문에 아. 그 공포를 알고 있습니다. 옴니아 뭐지? 가운데 버튼 누르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가운데 네이트라고 써있는 버튼 누르면 맞아. 진짜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그쵸. 웃으시는 거 보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옴니아가 뭐야? 이모티콘 같은 거 볼 수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 문자로 만든 네. 그죠 예쁜. 옴니아 2. 아무튼 저는 그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좋겠네요. 선도하면서 맞아요. 다른 뭔가 택시 이렇게 좀 사업자들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같이 조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택시 월급제 하는 대신에 택시 요금이 조금 올라간다. 저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산학금이 사실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근원, 산학금이. 내 회사 그러니까는- 입장에서는 내가 차도 빌려주고 음. 면허도 해주고. 회사가 갖고 있는 면허로 운행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 회사랑 다르지 않죠. 일반 회사도 인프라는 다 회사가 회사 돈으로 하는 건데 직원이 와서 쓰는 건데 거기에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학금이 그러니까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성과로 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시 기사님들은 성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성과는 매출로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회사에서는 사실 회사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주간 보고 하는 날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회사 여기 회사 다녀보신 분들이 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주간 보고 할 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성과를 점검하는 그런 제도는 필요하긴 할 거라서. 그쵸. 그러니까 산학금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제 기사님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사실 있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자동 배차가 이제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플러스 그 산학금 같은 거를 설령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횡행하는 상황들을 보면 이게 이제 승차 거부 없이 합법적으로 법 위반 없이 운영을 해서는 조금 그 산학금을 채우고 하기 너무 하기가 과하다. 좀 어렵다. 과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진 데는 잘 안 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자동 배차를 잘하면 네. 근데 자동 배차를 잘하면 오히려 택시 회사의 매출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길거리에서 효율적으로 돌리는 거니까. 놀고 있는 택시가 역시 AI 시대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 시도한다는 게 되게 리스크라서. 그래서 그것도 엄청 돈이 들 것 같아요. 그 자동 배차 할 수 네. 있는. 그리고 본인들 플랫폼 원하지 않는 마련하는 것 게.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본인 비용 써가지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핀테크 사실 기술을 발전 안 시켰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럼요. 그렇죠. 좋은 줄 알았으면 은행이 먼저 했겠죠. 근데 안 해도 우리가 괜찮으니까 누군가 계속 고인물에 돌을 던져야. 어떻게 정리랑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해주실까? 만담을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얘기 대충 끝난 것 같죠?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예 좀 텐션 업으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네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